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과 전문의 박종원입니다. 여러분들 비타민을 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의 추천,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데, 그럼 이 종합 비타민을 오래 먹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병도 좀 덜 걸릴까 하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39만 명을 한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대상 환자들은 암이나 다른 만성 질환 없는 사람들이고, 평균 나이가 61.5세고 40%는 흡연한 적이 없는, 또 40%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해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 사람은 그 중에 한 49.3%가 여성이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11사람이었고 11%가 흡연자였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의 39.3%가 여성이었고, 그 37.9%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흡연자도 13%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 혈관 질환이라든가 암, 이런 만성질환 연관된 사망을 포함해서 양쪽 그룹이 비타민을 먹은 그룹하고 안 먹은 그룹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비타민을 계속 먹어도 그런 사망 위험을 낮추지는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종합 비타민이 그러면 모든 사람에 필요한 건 아닌 결론이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를 균형적인 식단을 잘 먹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필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타민은 전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기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영양소 결핍이 확인된 경우, 또 미네랄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부족한 케이스가 워낙 많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빈혈을 잘 일으키는 비타민 B12라든가 엽산, 흔히 젊은 여성한테 많은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타민, 철분, 이런 엽산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의 상당한 흔한 원인인 골다공증 환자이면서도 먹는 음식에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걸 보충하는 것이 맞는 경우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현상이 있어서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경우, 이런 알레르기성 환자들인 경우에는 섭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또 비건이나 채식주의자 이런 분들인 경우에 동물성 식품에 주로 들어있는 비타민 B12 같은 것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화기계 어떤 질환에 의해서 흡수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흡수 장애 환자 같은 경우가 크론스병이라든가 만성 췌장염이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은 또 흡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들에서는 이 유산이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 분비 감소로 인해서 비타민 B12 흡수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이 비타민 B12는 빈혈만 오는 게 아니고 말초신경 장애라고 그래서 흔히 제가 외래에서 보면은 이 다리 쪽이 저린다든지 감각이 이상하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걸 보충해 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또 임신부인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임신 관련 비타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천적인 신경관 결함, 뉴럴 튜브 디펙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신 전부터 엽산을 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임신 한 4달째 되면은 철분, 또 한 5살째부터는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모든 여성들한테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 칼슘과 철분은 각각 6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성 신장 질환을 가져서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신장에서 비타민 D의
활성화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신장에서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비타민 D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또 좀 흔하지 않은 거지만 유전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소변에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유전 질환인 경우에는 이 비타민 B12하고 9하고 6가 동시에 투여하면은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서 이것이 혈관 질환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 질환이 있는 환자 경우에는 혈관 내 영양 공급하면서 비타민 B1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주면은 합병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제니칼이라고 해서 먹는 음식에서 그 지방을 흡수하지 않도록 바깥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비타민 종류들 몇 가지들이 계속 먹는 경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해서 섭취하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궤양이라든가 위암으로 인해서 위 아래쪽 부분을 절제하는 경우나 혹은 고도비만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위 성형술을 하는 경우에 비타민 B12가 특히 그 흡수가 장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입을 통해서 먹는 알약으로는 역시 똑같은 흡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나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 비타민 B1이나 B12를 투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러한 각각의 개인의 특성 혹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비타민이 필요한 경우에 섭취하는 것 이외에 그냥 내가 이걸 먹으면 장수하겠거니 혹은 몸에 무조건 좋으려니 먹는 것은 일종의 돈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비타민 종류들을 흡수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